한 전 위원장 지난 주말 공공도서관을 찾은 데 이어서 그제는 원희룡 전 장관과 저녁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지난 일요일 저녁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총선 후 첫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사람은 전당대회를 포함해 향후 당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내에선 두 사람이 총선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던 만큼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총선 과정에서 원 전 장관 지원 유세를 했던 한 전 위원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보시는 가운데 우리 원희룡 후보의 포부를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원패스는 원희룡 패스가 아니라 한동훈 패스, 한 패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인과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치 복귀를 앞두고 있다.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자신이 직접 영입했던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등 이 낙선자들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또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또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들과의 회동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요, 아직 한 전 위원장과의 약속은 잡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당초 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만료하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의 마음이 출마로 기운 것 같다면서 나온다면은 상처를 입더라도 견디고 뚫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요, 이 차기 당권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 한 전 위원장 견제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건 본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혼자 주도로 가려고 한 거죠. 자기의 팬덤을 이용해서 혼자서 충분히 선거를 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괜히 유승민 같은 분을 넣어서 어떤 선거의 공과를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선거를 모르고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딱히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만나시면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존중하고 하되 이제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나온다면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죠. 물론 국민의힘 내에선 이 책임론과 별개로 이 한 전 위원장의 팬덤이 강한 만큼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흥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지겠죠. 뭔가 좀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 안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당을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여권 안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시각, 이게 적지 않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 견제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주장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검찰 간부 인사를 가지고 일종의 검찰 내 친한 인사들 배제했다. 이건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등판 여부가 오히려 이게 당을 살리는 길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냐. 이 논쟁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당대 룰 개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이벤트의 성사 여부가 좀 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8월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정치적 변곡점이 이 전당대회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거나 확실하게 어떤 말하자면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싼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 좀 역동성을 이끌고 있는 거라고 봐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어떤 관계를 보면 당연히 이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단순하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하는 문제를 떠나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거든요. 결국에 총선 패배 이후에 레임덕 조기의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을 때 차기 지도자가 부각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2년 동안 대통령실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인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조짐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비윤 주자들의 당권 도전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쟁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로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국민의힘 역시 총선 이후 패배 위기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